올해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예정이던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분권단체들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변형된 형태의 전문점을 앞세워 골목 상권으로 진출하려 하자 영세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포항에는 여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지진 발생 2달, 정부의 지진 원인 규명과 대처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도정 핵심으로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을 제시했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한 고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추운 날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어 화재 사고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김령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우리 지역 구름이 풀리면서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경북 북동 산지와 봉화에는 어제 밤부터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겨울 추위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가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4도, 봉화는 영하 9도로 시작하고 있고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이 4도, 봉화는 2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모자나 목도리 착용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 대기 또한 매우 건조한데요. 어제와 같이 오늘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하권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구름이 끼면서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예정이던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개헌안에 의견 차이가 클 뿐 아니라 특히 야당에서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데 큰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개헌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회 개헌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에서 동시 실시에 반대하고 있어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 투표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분권운동 단체에서는 지난 대선 때 후보마다 약속한 동시 실시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방선거 때 공약이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지역 발전과 밀접하게 연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이 좀 제대로 된 결정권을 갖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하자는 게 지방분권 헌법 개정입니다. 개헌 논의 가운데 정부 형태 등 의견 차이가 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절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본권 정부 형태 지방분권 개헌 다 하면 좋겠지만 정부 형태 개헌 합의는 어렵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시간을 두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지방분권 개헌한 것은 아주 적절하죠. 지역 발전을 위한 염원인 지방분권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또다시 무산되는 건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신세계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파는 노브랜드 매장이 대구에 1호점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다소 주춤한 상황에서 이제는 골목 상권으로 진출해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협한다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10만이 남는 게 아니고 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난해 4월 대구 대림동에 식자재 마트를 개업한 박우석 사장. 몇 개월이 지나 바로 옆에 대기업인 신세계 이마트가 운영하는 노브랜드 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브랜드 전문점은 이마트가 출시한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식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900여 종을 일반 제품보다 20-30% 싸게 파는 곳입니다. 박 사장 등 소상공인들은 노브랜드 출점에 반발하며 중소기업 중앙회를 거쳐 대구시에 사업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유통매장이 들어서면 제대로 형성도 되지 않은 골목 상권은 그대로 고사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슈퍼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편의점, 고담집, 베이커리, 빵집, 통닭집까지도 다 영향이 다 있기 때문에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작은 코 묻은 돈만 다 끌어가는 거예요.
중소기업 중앙회도 현장 조사를 해 노브랜드 매장이 들어설 경우 주변 상권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고 시민단체들도 유통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체가 또 단순히 하나의 사례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확산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마트 측은 노브랜드 매장이 국산 주류, 담배 등을 취급하지 않는 등 동네 슈퍼와 판매하는 상품이 다르고 특정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찾는 목적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인근 상권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두 차례의 자율 조정에도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은 대구시로 넘어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현재 관련 법인 상생협력법에 이거 사업 조정을 절차대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마트가 대형마트 점포는 줄이는 반면 노브랜드 전문점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대구뿐만 아니라 전주, 광주 등 곳곳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포항에는 여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더구나 행정기관의 보상 기준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정부의 지진 원인 규명과 대처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강진 이후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여진은 모두 78회. 한동안 잠잠했는데 일주일 전 규모 3.5의 큰 여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또다시 크게 놀랐습니다. 그게 땅속에 하는 일이라가 뭐 약속이 있나 뭐 정해진 것도 없고 하니까 좀 불안하지. 저녁을 또 겁나고 나 혼자 있거든. 지진 발생 추이를 분석하면 포항 강진 이후 열흘간 집중됐던 여진은 이후 한 달 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고 지난달 25일을 기점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또 다른 활성단층이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피소에서 새해를 맞은 이재민도 5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진 발생 2달이 다 돼가도록 지진 원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규명되지 않고 뚜렷한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시간도 2달이나 지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느끼기에 가시적인 대책, 당장 지진이 또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전보다 더 안전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마련을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지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피해 주택 2만 5천여 건을 선별해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 피해 접수가 이루어지다 보니 피해 신청 접수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선정 기준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무조건 뭐 하면은 다 거의 다 뭐 다 지급을 했더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 하니까 이제 끝났다 그런 얘기지. 또 정부가 발표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방안도 형평성을 위해서는 대학생 자녀가 없는 가정도 지진 피해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집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내용이 굉장히 다를 텐데 대학생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의 비례성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크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진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청와대 청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 강진 이후 청와대에 접수된 포항 지진 관련 청원은 모두 560여 건으로 이재민 대책과 원자력 발전소 폐쇄, 지열 발전소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문제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동해안 지진 문제를 국가적인 현안으로 직시하고 단기적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의 올해 도정 방향 핵심은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도정 추진력이 약화됐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올해 경상북도 도정 방향의 핵심은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일자리의 초점은 지역에 청년이 모여들게 하는 겁니다. 경북 17개 시군 70% 지역이 소멸 위험군인데다
청년 인구만 매년 6천 명 이상씩 빠져나가는 현실에서 청년 대책 없이는 지역 살리기도 일자리도 요원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청년들이 찾아와서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을 해서 지역이 활력화되는 그런 정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청년 유입과 안착에 중점을 두는 투트랙. 청년 커플이 지역에서 창업하면 6천만 원, 도시 청년이 정착해오면 3천만 원을 주는 파격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만든 경북 청년 기본조례 청년정책연구센터를 토대로 청년 유입 특별 법안도 영호남 국회의원 발의로 준비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현실이 됐습니다. 철강, 전자,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노후화 됐습니다. 공장들이. 이걸 다시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혁신을 해야 되고 바이오 경제 분야도 이 4차 산업혁명을 적응해서 빅데이터로. 스마트 공장으로의 지속적인 전환과 함께 전국 최초 인공지능 거점 센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 산업인 바이오 경제, 즉 K-뷰티, 백신, 신약을 중심으로 국책 사업을 따오고 관련 벤처 기업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경상북도는 이 밖에도 4개 권역별 균형 발전, 그리고 시도지사 협의회장 지자체로 지방 분권 개헌에도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에너지를 모아서 국가 발전을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관용 지사의 지난해 대선 출마, 올해는 6월로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어서 도정 추진력이 느슨해진 감이 적지 않습니다. 경상북도의 분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시는 오는 3월부터 정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한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LH와 대구도시공사는 편입토지와 지작물 조사, 협의 보상을 거쳐서 오는 9월부터 2020년까지 770억 원을 들여 대구 부산 고속도로와 범안로가 교차하는 금호강변에 16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율하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곳을 첨단 제조업, 지식, 문화,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이 들어서는 산업시설구역과 전시, 유통, 행정, 금융 등이 입주하는 지원시설구역으로 구분해 개발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확충 사업에 1조 8,9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같은 도로망 구축에 9천억 원, 철도망 구축에 9,700억 원, 울릉공항 건설에 77억 원이 들어갑니다. 경상북도는 중앙정부의 SOC 예산 감축과 복지 예산 증액 정책에 따라 경북의 예산도 전년 대비 53%가 줄었지만 신규 사업 19건에 5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고용 중인 시간제 근로자 1,20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전체 전환 대상 심사자 4,700여 명 중 25.5%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유치원 방과후 강사와 초등 돌봄 강사 등이 대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강사, 급식 보조 업무직 등은 전환에서 배제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 밖에 파견직이나 용역직 형태로 근무 중인 청소직원 등 1,788명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직접 고용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때 온라인으로도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공표하면 주민이 이 주소로 접속해 서명을 하면 일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15일부터 스마트 조례 개폐 청구 시스템을 열기로 하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경북 지역 식품업체와 식당 49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하거나 판매한 업소가 330여 곳,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농관원은 AI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국내산에 비해 가격 차이가 큰 품목의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 등을 앞두고 DNA 검사 등을 활용해 농식품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이달 말부터 2018 시즌 스프링 캠프를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합니다. 지난해까지 괌에서 1차 전지훈련을 마친 뒤 오키나와로 이동했던 삼성은 올해부터 오키나와로 캠프를 단일화한 가운데 약 5주간의 전지훈련 기간 동안 일본 프로야구 요코하마와 니온햄, 라코텐 등과의 모두 10차례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극대화시킬 예정입니다. 삼성의 2018 스프링 캠프는 3월 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고 올 시즌 프로야구 개막전은 3월 24일 펼쳐집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선남면 장항리 주민일동 26만 5천 원, 명포 1, 2 주민일동 44만 5천 원, 관화 1, 2 주민일동 38만 5천 원, 취곡 1, 2 주민일동 25만 5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주군 선남면 문방 3리 주민일동 45만 5천 원, 동암리 이홍주 씨 5만 원, 명포 1, 2 주민일동 42만 5천 원, 취곡 1, 2 주민일동 22만 5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주민일동 41만 원, 상원 1, 2 주민일동 39만 원, 선송리 주민일동 36만 원, 용계리 주민일동 24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 구름이 조금씩 옅어지면서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경북 북동 산지와 봉화에는 어제 밤부터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추위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가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4도, 봉화는 영하 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이 4도, 봉화는 2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모자나 목도리 착용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 대기 또한 매우 건조한데요. 어제부터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옅은 구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영하 1도, 고령 영하 7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가 4도, 고령 5도로 예상됩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김천 영하 5도 가리키고 있고 낮 기온은 상주와 김천 3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영하 4도, 의성 영하 8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과 의성 모두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 5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침 기온이 계속 영하권을 보이는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